제가 지금까지 집에서 여러가지 과일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과일에 설탕이랑 물, 효모 넣고 2번 발효시켜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제 이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과 설탕을 단 1g도 추가하지 않고 딸기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논산 냉동 딸기 10kg을 준비했습니다. 딸기를 냉동시켰다 녹이면 딸기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과즙이 더 많이 나와 수율이 높아지니까 생딸기보다는 냉동 딸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수입 냉동 딸기가 더 싸지만 같은 냉동 딸기라고 해도 국산 쪽이 향이 훨씬 좋으니까 국산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딸기를 큰 보울에 부은 뒤 착즙기를 세팅합니다. 딸기를 블렌더로 갈면 고속 회전하는 칼날 때문에 딸기와 산소의 접촉이 증가해 산화가 빨라지고 이로 인해 딸기가 쉽게 변색됩니다. 그래서 저속으로 눌러 으깨는 콜드프레스 착즙기를 사용하여 딸기를 으깨줍니다. 딸기를 으깨면 과즙과 섬유질 펄프 부분이 분리돼 나오는데, 과즙이 몇 리터나 나오는지 재야 하니까 각각 따로 모아두면서 준비해둔 딸기를 몽땅 으깨줍니다. 대략 과즙만 7.5리터 정도 나오는 걸 확인했으면 분리해뒀던 펄프 부분도 같이 통에 합칩니다. 이 펄프 부분에도 아직 수분이 남아있으므로 이걸 최대한 분리를 해야 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건데요. 해당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딸기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항산화 처리를 먼저 해줍니다. 캠덴 탭이라는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 알약을 하나 으깨서 과즙과 잘 섞어서 발효통에 넣습니다. 이 알약이 유리 이산화황을 발생시켜 산소와 먼저 반응해 딸기의 색깔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또 야생 효모나 초산균 같은 미생물 억제 효과도 있으니까 부피에 맞춰서 적정량을 투입해주고요. 여기에 비타민C를 추가하면 비타민C가 산소를 먼저 소모하면서 이산화황이 더욱 오래 남을 수 있게 해주니까 비타민C 파우더도 추가해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산화황 없이 비타민C만 넣으면 비타민C가 산화되면서 과산화수소가 생성돼 오히려 발변을 더욱 촉진할 수 있으니까 꼭 이산화황이랑 함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리 준비해둔 펙틴아아제를 계량해서 넣어줍니다. 이 펙틴아아제가 딸기의 세포벽을 분해해서 딸기 내부의 당분과 향기 성분을 방출시켜주고, 딸기에 미세 펙틴 사슬도 분해시켜 미세 입자도 가라앉혀주니까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항산화 처리와 펙틴아아제 처리까지 끝났으면 산소가 더 이상 안 들어가게 단단히 밀봉하고 펙틴아아제가 일을 하도록 24시간을 실온에서 기다려줍니다. 하루가 지나고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위쪽에 딸기 펄프가 떠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딸기 과즙을 삼배천에 내려서 펄프를 걸러줍니다. 아직까지는 예쁜 딸기 색깔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분을 최대한 짜줘야 최종 와인의 양도 많아지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꽉꽉 짜주시고요. 효모 투입 전의 비중을 재보면 약 1.042 정도가 나옵니다. 브릭스로 계산해보면 약 10.6브릭스 정도인 걸로 유추할 수 있고요. pH는 3.45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따로 산을 첨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딸기 과즙을 깨끗이 씻어 소독한 발효통에 옮겨 담습니다. 딸기 과즙을 전부 다 발효통에 넣지 말고 2차 발효랑 도사주용으로 사용할 만큼은 밀폐용기에 따로 덜어서 냉동실에 얼려둡니다. 최종 무게를 잰 뒤에 테이블을 닫고 효모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그동안과 다르게 1차 발효와 2차 발효에 다른 종류의 효모를 써보려고 합니다. 1차 발효에는 과일 본연의 향을 가장 잘 살린다는 평가가 많은 날빈의 71B를 사용할 건데요. 효모를 딸기 과즙의 양에 맞춰서 계량을 하고 제수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오늘 목표는 물이랑 설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제수화 역시 딸기 과즙으로 할 겁니다. 딸기 과즙을 그릇에 담은 뒤 온도를 올리기 위해 중탕을 준비합니다. 딸기 과즙의 온도가 오르면 과즙이 든 그릇을 꺼내고 효모를 뿌린 뒤 30분 동안 제수화를 시켜줍니다. 효모가 제수화되는 동안 효모 영양제 제2인산암모늄을 준비합니다. 딸기의 경우 포도보다 효모 가용 질소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효모 대사 과정에서 효모가 스트레스를 받아 황화수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황화수소가 생성되면 실패한 술에서 흔히 날 수 있는 썩은 계란 냄새 같은 게 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 효모 영양제를 투입하도록 합니다. 효모 제수화가 되면 효모와 효모 영양제도 같이 넣은 뒤 잘 섞고 발효통을 밀봉한 뒤 2주 동안 발효가 되길 기다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물로 제수화를 안 했음에도 다행히 발효가 시작돼 이렇게 에어락이 보글보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발효가 시작된 지 닷새가 되면 효모가 열일하느라 소모했을 영양제를 추가로 투입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기다려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좀 더 상업용 와인에 가깝게 깨끗한 와인을 얻기 위해 청증제를 사용합니다. 청증제를 계량한 뒤 와인과 섞어서 발효통에 넣고 냉장고에서 사흘 동안 콜드 크래싱 시켜줍니다. 이렇게 1차 발효가 완료된 딸기 와인이 완성됐는데요.
위에 뜬 맑은 부분만 워터 디스펜서를 이용해 보울에 옮겨 담습니다. 발효 후 비중을 재보면 1.01이 나오는데 온도 보정을 하고 도수 계산을 해보면 대략 3.9에서 4% 정도가 나옵니다. 따로 얼려뒀던 딸기 과즙을 와인에 추가해 당분을 보충한 뒤 효모를 제수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차 발효에는 딸기 고유의 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효모를 쓰고 2차 발효에는 탄산을 잘 만드는 효모를 쓸 거기 때문에 스파클링 와인 국룰 EC1118을 제수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안 쓸 거기 때문에 효모를 계량한 뒤 1차 발효가 끝난 딸기 와인을 중탕으로 데운 다음 효모를 넣어서 제수화를 시킵니다. 제수화 완료된 효모를 와인에 넣고 미리 씻어서 소독해둔 샴페인 병에 750ml씩 소분해서 담습니다. 크라운캡 대신 준비한 플라스틱 마개를 넣고 고무망치로 두들겨서 병을 밀봉한 다음 2주 동안 병 내 2차 발효가 되길 기다립니다. 병에 담고 남은 딸기 와인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를 거치고 나니까 계획했던 대로 빨간색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한입 해보면 발효를 막 마친 이후라 향이 좀 거친 느낌이 있는데 딸기 향만큼은 확실히 잘 살아있습니다. 숙성 기간을 좀 거쳐서 거친 향만 가라앉히면 최종 결과물도 만족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샴페인병이 좀 커서 제가 늘 사용하던 와인 렉 대신 똑바로 세워서 2주 발효한 다음 냉장고에서 거꾸로 세워 3일 동안 콜드 크래싱을 했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병 속에서 이렇게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발효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났고 이제 도사주 단계입니다. 제 경우에 설탕은 안 쓰기로 했으니까 얼려뒀던 딸기 과즙을 녹여서 사용할 거고요. 보면 밑에 앙금같이 좀 가라앉은 게 있으니까 위에 맑은 부분만 덜어내 끓여서 농축 딸기 과즙 형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중약불에서 타지 않도록 열심히 저어가면서 끓인 뒤 양이 3분의 1 정도로 줄면 식혀둡니다. 이제 효모 찌꺼기를 빼낼 차례입니다. 늘 하듯이 비커에 얼음을 넣고 와인병을 거꾸로 꽂은 뒤 전날 미리 냉동실에 넣어둔 염화칼슘 수용액을 병목까지 부어줍니다. 이대로 30분 동안 병목이 얼길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댓글로 왜 번거롭게 거꾸로 세워서 효모 찌꺼기를 빼내냐, 그냥 똑바로 세워서 가라앉힌 다음에 마시면 안 되냐 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셔서 똑바로 세운 와인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뚜껑을 따면 이렇게 탄산이 올라오면서 효모 찌꺼기도 같이 떠올라 온통 섞여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밑부분을 얼리면 밑부분은 병이 두꺼운 부분이라 잘 얼지도 않고 마시다 보면 결국엔 녹아서 효모랑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30분 후 병목이 연게 확인되면 이제 효모 찌꺼기를 빼낼 차례입니다. 뚜껑을 잡고 과감하게 당겨주면 경쾌한 소리와 함께 언 효모 찌꺼기가 빠져나옵니다. 탄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얼른 식혀둔 딸기 과즙을 병에 넣어서 당분을 보충하고 다시 밀봉합니다. 딸기 과즙과 스파클링 와인의 맛이 잘 섞이도록 냉장고에서 3일 동안 추가 숙성을 하면 집에서 물과 설탕 추가 없이 딸기로 만든 딸기 스파클링 와인 완성입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따고 잔에 따르면 이렇게 탄산이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첫 인상은 딸기 그 자체입니다. 딸기의 향이 오히려 생딸기보다 더 강하게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거의 어렸을 때 들러봤던 딸기 농장에서 맡았던 것만큼 강한 딸기 향이 납니다. 1차 발효 때 썼던 71B가 과일 향을 내는 에스터 생산에 특화된 효모라고 하는데 그 때문일까요? 누가 마셔도 딸기 와인이구나 하고 한 번에 느낄 수 있을 만큼 딸기의 상큼한 향이 돋보입니다. 기대했던 단맛은 1차 발효 후에 마셨던 와인보다는 단데 계획했던 만큼 크게 달지는 않았는데요. 집에서 진짜 스위트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신다면 딸기 과즙을 좀 넉넉하게 보관한 뒤 거의 시럽이 될 정도로 졸인 다음 도사주를 해서 당도를 많이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아예 드라이한 정도는 아니었고 은은하게 단맛이 살짝 돌긴 하는데 제가 계획했던 확실히 단 와인은 아니었던 점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 정도 향에 당도까지 딸기랑 비슷했다면 그야말로 완벽할 뻔했는데 이건 다음에 만들 때 좀 더 수정하면 되니까 오히려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산의 정도도 도사주를 하면서 탄산을 어느 정도 날렸던 걸 감안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의 탄산은 남아 있었고요.
오히려 티라주 할 때 당분을 너무 많이 넣었다가는 지난번 망고스틴 스파클링 와인 때처럼 대참사가 날 수 있으니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색깔인데 이건 매 단계마다 와인 내 이산화황 함유량을 측정해 가면서 농도를 유지해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해당 측정 장비가 고가라 중간에 측정할 수가 없어서 발효 중 산화가 발생한 걸로 추측됩니다. 팩틴화제 처리하고 삼배천으로 펄프 짜낼 때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기도 했었고요. 대개 식품 내 이산화황 측정 장비가 있으신 분은 매 단계마다 이산화황 함유량을 측정해 가면서 일정 농도를 유지해 주시면 딸기의 예쁜 색깔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차갑게 냉장 보관 후 마시면 다가오는 봄, 여름에 상큼하고 상쾌하게 즐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스파클링 와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소풍 나가서 야외에서 마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올봄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딸기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서 봄 소풍 갈 때 한 병 챙겨가 상큼하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항상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고 제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